지금 개별법 빼고는 전부 다 가정이라면서요, 가정. 가정. 그러면 시험에서 뭐를 출제하냐면 요거를 출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출제하냐면 물가가 상승하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물가가 상승할 때 여기 있는 네 가지 있죠.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이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면 자산이 뭐가 크고 이익은 뭐가 크고 매출원가 뭐가 큰지를 물어봐요. 그냥 뜬금없이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하시면 바로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 문제를 여러분들 푸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좀 이따가 문제 풀어보시면, 닥치고는 아니고, 무조건 외워야 되겠구나. 일단 이해됐으면 그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일단은 해볼게요. 그 113페이지 16번 가지고 해볼게요. 113페이지 16번. 자, 교재 113페이지 16번으로 오시죠. 자, 보겠습니다. 16번. 자, 읽어보면, 자, 배움 상사는 2024년 10월부터 가방을 판매하고 있대, 가방. 가방을 판매하고 있는데, 모든 거래는 외상으로 이루어진답니다. 이루어지는데, 2024년 10월 8일 날 매출한 상품의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한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보고 물가가 상승할 때 그 네 가지의 방법이 매출, 원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려고 요 예제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 물으면 제끼세요. 물으면 제끼시고 여기만 보시죠. 여기 표만. 자, 그럼 일단 우리가 10월 달에 장사를 했으니까 당연히 10월 1일이 기초가 되겠죠. 기초. 그래서 여기 10월 1일에다가 일단 기초라고 해. 기초. 기초라고 적어줘. 기초. 기초. 그럼 해석하면 기초에 여러분들 수량이 20개가 있죠. 20개. 그래서 20개가 있죠. 그리고 하나당 얼마 주고 샀대 보니까 골뱅이가 단가거든요. 하나당 12,000원 주고 사왔죠. 1,200원? 1,200원 주고 사왔죠. 자, 그랬다가 이제 10월 6일 날 또다시 몇 개 매입했어요. 그렇죠. 60개 매입했죠, 여러분들. 60개 매입했고, 하나당 얼마? 1,600원. 그 다음에 10월 8일 날 몇 개를 팔았냐, 몇 개 팔았대요. 그렇죠. 30개 판 거예요, 30개. 예. 근데 하나당 얼마 주고 팔았대요? 2,000원. 그러면 이 30개 곱하기 2,000원을 뭐라고 할까요? 요게 상품 매출이죠, 뭐. 30개를 하나당 2,000원에 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6만 원이 상품 매출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10월 10일 날 80개 매입했죠? 하나당 얼마? 1,800원, 그죠? 그럼 잘 보세요. 지금 매입할 때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어요? 상승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처음에 10월 1일 날 매입했을 때는 하나당 1,200원이었잖아요. 그랬다가 10월 6일 날 매입할 때는 하나당 1,600원이죠. 그리고 10월 10일 날 매입할 때 하나당 1,800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례가 지금 물가고 상승하고 있는 사례. 그럼 시험에서 뭘 물어보냐면 우리가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네 가지 방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이 기말재고자산이 뭐가 크고 이익이 뭐가 크고 매출원가가 뭐가 큰지 물어봐요. 그 뜬금없이 그냥 부등호를. 됐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제가 물가가 상승할 때 얘네들이 기말재고자산이 얼마고 매출원가 얼마인지를 증명할 테니까 이해되셨으면 바로 암기 들어가셔야 돼요. 아셨죠?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쉬운 선입선출법부터 먼저. 잠깐만, 어디다 해야지? 기록할 노트가 없나? 여기 있다. 여기다가 좀 해볼게요. 노트에다가. 뭐야, 이거? 안 그래도 컴맹인데 미치겠네? 됐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뜨면 안 된단 말이야. 뭐지?
이거 뭐야? 좀, 응? 미안요. 죄송요, 죄송. 당황스러워, 지금. 어이, 깜짝이야. 그러지 마. 당황스럽네. 예. 자, 보시죠, 여러분들. 예.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쉬운 게 선입선출법하고 후입선출법이거든요. 그럼 선입선출법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자, 선입선출법에서 기말재고 있죠? 기말재고는 어떻게 되고, 매출원가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들. 기말재고. 선입선출법하고 후입선출법은 쉬워요. 한번 해보면 여기다가 자, 그럼 보시면 자, 볼게요. 여러분들 다 보세요. 화면. 그럼 우리가 선입선출법은 10월 8일 날 30개가 팔렸죠. 근데 이 2,000원은 매출 원가가 아니라 한 개당 매출이 근데 매출 원가는 뭐예요? 팔린 것의 원가예요. 얘는 원가가 아니에요. 알죠? 판매한 하나당 단가지. 알죠? 그러면 우리가 10월 8일 날 30개 팔았잖아요. 맞죠? 그럼 30개 팔았을 때 선임선출법은 아까 먼저 사온 상품을 먼저 파는 거죠. 그러면 10월 8일 날 30개를 팔았잖아요. 그럼 팔렸을 때는 우리가 언제 사온 재고가 먼저 팔린 거예요? 그렇죠. 10월 1일자에 사온 일단 20개가 먼저 팔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당 1,200원 주고 사온 20개가 먼저 팔리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여기다 적으면 그래서 선입선출법에서의 매출원가는 우리가 10월 1일에 있던 20개 하나당 1,200원 주고 사온 재고가 먼저 팔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러분들? 네. 자,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10개 남았죠. 일단 우리가 10월 8일 날 30개 팔았잖아요. 그럼 30개 팔았던 게 10월 1일 날 한 개당 1,200원 주고 사온 20개가 먼저 팔린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10개 남았죠. 그럼 나머지 10개는 몇 월 며칠자에 사온 재고에서 팔린 거예요. 그렇죠. 10월 6일 날 한 개당 1,600원 주고 사온 재고가 10개 팔린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요. 이거 좀 위에다 놓고. 그래서 여기에 나머지 그럼 10개는 10월 6일 날 1,600원 주고 사온 재고가 팔린 거예요. 여기 이해되시겠어요? 이건 틀리시면 안 돼.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냐면 얼마야? 암산? 4만 원? 맞나?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계산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는 역설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별로야? 계산기 있어야 돼, 여러분들. 내 머리를 절대 믿지 마. 알죠? 내 머리 믿으면 계산기를 믿어야 돼, 반드시. 진짜. 계산기 이런 이쁜 거 있단 말이야, 이쁜 거. 여러분 4만 원짜리다? 이쁜 거. 에이, 별로 안 이뻐. 이게 더 이쁘잖아. 그죠? 요즘 이쁜 거 되게 많단 말이야. 분홍색도 있고, 진짜로. 근데 그거 쓰면 안 돼. 공학용 계산기는 안 돼요, 절대. 아, 그래요? 미안해요. 자, 쏘리.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럼 우리가,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30개 팔렸을 때, 일단, 10월 1일자 20개가 먼저 팔린 거고, 그 다음 나머지 10개는 10월 6일자 60개에서 10개가 팔린 거잖아요. 그러면 10월 6일자에 사온 재고는 몇 개 남아있는 거예요? 50개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50개. 맞죠? 하나당 1,600원짜리가 남아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10월 10일 날 사온 재고 있죠? 얘는, 네.
안 팔렸겠지. 선입선출법에서는. 그죠? 그래서 얘가 얘는 그냥 80개가 그대로 남아있겠죠, 여러분들? 하나당 1,800원으로 계산하면 아이 괜히 이사례 갖고 왔나? 힘들어. 1,600 80개 곱하기 1,800 GT 하니까 22만 4천원 나오네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논리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입선출법 갑니다. 후입선출법. 그럼 우리가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사온 재고가 먼저 팔린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여기 후입선출법. 그냥 복사할 걸. 자, 그러면 해볼게. 매출원가. 후입선출법은 10월 8일 날 30개 팔렸죠? 맞죠? 그럼 얘는 어디에서 먼저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60개. 왜냐면 여기 일단 10월 8일 먼저잖아. 10월 10일 나중이고, 맞죠? 그러다 보니까 10월 8일 날 팔린 30개는 후입선출법이면 나중에 사온 거에서 먼저 팔리는 거니까 10월 6일 날 1,600원 주고 사온 게 30개가 팔린 거예요. 맞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30개가 10월 6일 날 주고 사왔던 1,600원. 맞죠? 이렇게 30개 팔린 거. 그러니까 계산하면 48,000원. 맞죠? 그러면 기말 재고는 10월 1일자 건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맞죠? 여기에서 30개 팔린 걸로 보는 거니까 10월 6일에서. 맞죠? 그러면 기말 재고는 10월 1일자 20개 그대로 남아있겠죠? 1,200원에? 그 다음에 10월 6일자 거는 30개 남아있겠지. 60개에 30개 팔렸으니까 나머지 30개가 하나당 1,600원 주고 사온 게 30개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10월 10일자 거는 그대로 남아있겠지. 자, 그리고 1,800원. 자, 아휴, 내가 왜 이해지를 선택했을까? 1,200원. 근데 이거 하나로 여러분 대비하셔야 될 게 진짜 회계일급감 선생님이 안 알려준 잘. 요거 처음 공부하시는 분 빼고 회계급 때 했었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80개 곱하기 1,800원. 그럼 얘가 21만 6천원 나오네요. 믿으시고 계산이 느렸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평균법이 어려워요, 평균법. 여러분들 평균 생각해,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평균 낼 때, 평균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평균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동평균법에서 평균은 내가 시험 볼 때마다 평균 계속 내는 거예요. 국어 볼 때 평균 내고, 수학 볼 때 또 평균 내고, 국어랑 수학 더해서 평균 내고. 알죠? 근데 과학 봤을 때, 국어, 수학, 과학 또 평균 내고,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이 나올 때, 점수가 나올 때마다 평균을 계속 두드려 패는 게 이동평균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죠? 근데 아까 했던 총평균법은 뭐예요? 그냥 시험 보든 말든 그냥 계속 그냥 볼 때마다 평균 안 매기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전 과목을 다 보고 나면 평균 한 번 때려버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총평균법은 그냥 한 방에 평균 다 때려버리는 거고 시험 볼 때마다 평균 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이동평균법은 정말 시험 볼 때마다 평균 내는 거예요.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평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뭐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평균할 때. 평균 몇 점이다라는 게 회계로 따지면 단가잖아요, 단가. 맞죠? 점수 나누기 과목수 하죠? 그럼 우리가 평균 나오잖아요. 점수 나누기 과목수. 그럼 점수가 금액이고 과목수가 수량이란 말이에요. 회계로 따지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핵심은 여기는 단가 매기는 게 좋아요. 단가. 평균법은 단가 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단가는 점수 나누기 과목수니까 금액 나누기 수량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알죠? 잘 보세요. 자, 총평균법부터 할게. 총평균법. 자, 여기다가 총평균법. 자, 잘 보셔야 됩니다. 꽤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야기가. 자, 근데 총평균법은 중요한 걸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총평균법은 잘 보세요. 일단 우리 아까 총평균법은 판매한 수량 기록한대 안 한대요? 안 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안 한다. 판매한 수량 기록 안 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총평균법은. 많이 틀리는 이유가 어디 갔어? 그래서 총평균법은 일단 판매 수량 기록 안 한다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안 해요. 그리고 아까 평균을 그냥 한 방에 때린다라고 했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잘 들어보세요. 창고를 들어가서 평균을 내는 게 아닙니다. 창고를 들어가기 전에 평균을 내고 들어가요. 들리세요? 창고를 들어가기 전에 평균을 때리고 들어간다고요. 창고 들어가서 평균을 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지 뭔가 다른 게 있으니까 강조하겠죠. 그래서 창고를 기말에 창고를 들어가기 전에 평균을 낸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들어가기 전 평균을 내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내는 게 아니라 알죠? 네. 근데 우리 아까 총평균법은 실질재고사법 평균법이라면서요. 실질재고사법은 구입한 수량 기록한대 안 한대요? 한다고 해서 분명히 판매한 걸 기록 안 한다고 했지 전 구매한 수량 기록한다면서요. 맞죠? 그래서 잘 보세요. 이렇게 해요. 총평균법은 어떻게 하냐면 잘 보셔야 됩니다요. 그러면 10월 1일 날 20개 매입했죠? 그럼 장부에 적는 거예요. 어떻게 적냐면 이렇게 10월 1일 날 이렇게 적어요. 일단 수량 적어요. 20개 샀다. 적습니다. 매입했으니까 매입이잖아요. 적어요. 그리고 단가 적습니다. 하나당 1,200원 주고 사왔잖아요. 맞죠? 협조 좀 해줘, 여러분들. 불쌍하잖아, 지금. 맞죠? 넌 돈이라도 받지라고 생각하시면 티야? 티 그러더라고. 선생님 중에 다 티야, 다 티. 해가지고, 선생님, 저 주말에 너무 힘들어요. 공감해주세요. 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힘들어. 돈 받잖아요. 손치라고. 그래서, 저도 티지만, 저는 그래도 F가 잠깐, 약간이라도 섞여요. 약간. 완전 T 100%짜리 선생님이 있거든. 장난 아니야. 아무튼, 1,200원. 맞죠? 요렇게 해가지고 일단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수량 곱하기 단가가 금액이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저기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수량 곱하기 단가 금액. 미안해. 그렇죠. 미안해, 여러분들. 나 집중하고 있는데 왜, 뭐라고 그래. 이거죠? 그죠? 표정에서 이미 알고 있어. 자, 그 다음에 10월 6일 날 또 매입했죠. 기록하겠지. 그죠? 매입해서 60개 곱하기 하나당 1,600원 주고 사왔으니까 이거 96,000원 주고 사왔네 기록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중요한 게 얘입니다. 여기가 별표예요. 여기가 별표입니다. 10월 8일 날 팔았죠, 분명히. 기록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해요. 안 해요. 30개 팔린 거 기록 안 하니까 몰라요? 30개 팔린 거 모름이에요. 여러분들, 선생님 팔렸다고 줬는데요? 죽일 거예요. 죽일 거. 왜? 총평균법은 여기 혼자 잘 놀죠. 자, 보시죠. 총평균법 판매한 수량은 기록 안 하는 방법이라고. 알죠? 기록을 안 하는데 여러분, 선생님 기록돼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제가 뭐라고 할 게 없어. 기록 안 해? 제발 받아들여줘, 여러분들. 그래서 총평균법은 판매 수량 중에 낚시예요, 이거. 맞죠? 실제로는 30개 안 적어요. 몰라. 이게 핵심.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30개 팔렸다라고 기록하는 순간 총평균은 망하는 겁니다. 그냥. 망이야. 지읒되는 거야. 아주 그냥. 알죠? 기록 안 한다는 핵심이니까 30개 팔린지 몰라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10월 11일 날 또 매입했죠? 이건 기록해야죠. 샀으니까. 그래서 80개. 하나당 1,800원 주고 사온 거 기록합니다. 좀 이렇게 하면 얘가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두드려 보니까 144,000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12월 30일이 되겠죠, 이제. 쭉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거죠, 이거밖에. 됐죠?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제 12월 30일이 되면 기말에 총평균법은 창고를 들어가서 낸대요. 창고를 들어가기 전에 평균 낸대요. 들어가기 전. 그럼 들어가기 전이면 몇 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160개. 이게 차이야. 왜냐면 창고를 들어갔으면 30개 팔린 거 그때 알았겠지. 아니, 창고를 들어갔으면 130개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창고를 들어갔으면. 왜냐면 20개 적었고 60개 적고 안 적었단 말이에요. 요거 적었어. 그럼 160개는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창고를 들어가기 전이면 160개라고 생각하고 평균 냈을 거고. 들어가기 전이면. 들어갔으면 130개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130개 가지고 평균 냈겠지. 이게 차이 크단 말이에요. 알죠? 그래서 창고 들어가기 전에 내는 거 전이니까 160개라고 생각하고 평균 내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단가는 이렇게 고 단가는 여기 단가라는 거 얘 구하는 게 핵심 어디 갔어요? 좀 당황하는데 평균법은 항상 이 단가 구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알죠? 그럼 단가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이렇게 하죠. 이게 1, 요게 2, 요게 3. 어떻게 구하는 단가는 1 나누기 2로 구하는 거잖아요. 금액 나누기 수량. 맞죠? 우리가 평균법은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시면 돼. 그냥 이게 점수라고 생각해. 이게 점수. 우리 아까 총평균법은 그냥 과목 다 봤을 때 몰아서 평균 내는 거라면서요. 맞죠? 그럼 이게 점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금액이 점수. 알죠? 그 다음 수량이 과목수. 이렇게. 아셨죠? 그럼 점수를 다 더하는 거예요. 금액을 전부 다. 기말에 다 더해요. 그럼 다 더하면 얼마냐? 더하기. 아까 계산했는데 144,000원 하면 얘가 264,000원이 나와요. 다 더하면 금액이 264,000원이 나옵니다. 요게 1번. 기말에 일단 금액 다 더해요. 오케이? 예. 그리고 기말에 수량도 다 더합니다. 몰아서 평균 내는 거를 과목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60개. 나눠요. 264,000원을 160개로 나눕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평균이 얼마가 나오냐면, 맞아요. 3번. 1,650원이 나오더라고. 맞죠? 그럼 평균이 나왔죠? 1,650원으로. 그쵸? 이렇게? 되셨어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총평균 보면, 그럼 1,650원 냈죠? 냈잖아요. 그리고 창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창고로 들어갔더니 실제로 이제 몇 개 있는 거예요, 실제로? 130개. 맞죠? 그럼 여기. 그러면 기말 재고가 130개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얘 지금 평균 하나당 1,650원 내버렸죠? 그래서 기말 재고 요거 1,650원이겠네 하고요. 그 다음에 팔린 게 30개잖아요. 160개가 있어야 되는데 기말에 창고 들어가보니까 130밖에 없어요. 나머지 30개는 팔렸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질조사법은. 맞죠? 그럼 30개도 마찬가지로 1,650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평균법은 기말 재고와 매출 원가의 평균 똑같은 금액으로 오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기말에 창고 들어가기 전에 평균 내고 창고 들어가서 남아있는 것도 이 평균. 팔린 것도 이 평균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핵심은 오셔서 이게 총평균은 절대 판매한 걸 여러분들이 쌩까야 되는 거예요.
고려하는 순간 평균이 괴상망측하게 나와요. 그리고 실제 오답도 있다. 여러분 나 파닥파닥 낚으려고 잘 낚이거든. 알죠? 그래서 오답도 분명히 줘요. 자, 그럼 계산해 보면 130 곱하기 1650 하면 얘가 21만 4,500원 나오고요. 맞나? 2,500원. 이상한데? 그 다음에, 잠깐만. 130개. 여기 1,650원. 맞고, 그 다음에 30개. 여기 1,650. 그러면 얘가, 49,500원 이렇게 됩니다요. 됐죠? 이렇게, 예. 자, 이제는 이동평균법이란 게 이동평균법. 자, 이동평균법은 귀찮을 것뿐이지 총평균법보다는 할만해요. 뭐냐면, 자, 이동평균법. 자, 이동평균법은 아까 그랬죠. 살 때마다 평균을 계속 내야 된다고. 그래서 요게 핵심이에요. 살 때마다 평균 내야 된다고. 그래서 얘는 구입 시마다 평균. 했죠. 아까 총평균법은 구입 시마다 평균 낸 게 아니라 그냥 몰아서 평균 내버렸잖아요. 그죠? 얘는 구입 시마다 평균 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실제 이제 요거 좀 가지고 올까? 요거 좀 가지고 올게요. 이게 좀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 죄송해요. 10월 이렇게 예.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바로 10월 1일 날 20개 사왔죠. 응? 20개 사왔잖아. 그러면 원래는 요 사왔을 때 평균 내야 되는데 처음 사오면 평균이 똑같겠지. 맞죠? 그리고 다시 10월 6일 날 사왔죠. 60개. 사왔죠. 그러면 이제 매입할 때마다 평균을 내야 되니까 평균 바로 내야 되지. 지금부터.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파란색 할게요. 그럼 이 두 개 더하면 이제 이 두 개 항상 금액을 수량으로 나온 단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구입 시마다 단가를 계속 뚜져 패는 거야. 평균을 내야 되니까. 했죠? 그럼 이동평균법 같은 경우에는 이거 계산하면 12만 원이잖아요, 여러분들. 점수, 그러니까 얘는 과목을 볼 때마다 그냥 계속 평균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단가가 평균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금액 나누기, 점수 나누기, 과목 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계속 낸다, 구입할 때마다. 아이, 오케이? 그러면 지금 금액은 12만 원이죠. 그리고 수량은 지금 80개잖아요. 왜냐하면 살 때마다 평균 계속 내야 되는 거니까. 2번 이렇게. 그러면 이제 12만 원을 80개로 나눈 평균 나오겠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아마 단가가 딱 암산되는데 1,500원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1,500원이구나. 그럼 나중에 팔렸을 때 1,500원으로 팔렸다라고 봐야지 이거인 거예요. 근데 지금 10월 8일 날 30개 팔렸잖아요. 근데 계속 기록법은 판매할 때 기록한대 안 한대요? 한다고 했죠 아까. 맞죠? 그러니까 10월 8일 날 30개 팔았죠? 네? 30개 판 거 기록한단 말이에요. 아니, 여기, 그래서 30개 팔린 걸 기록을 하는데, 오케이? 요게 하나당 얼마에 팔렸다라고 그런 거예요. 1,500원에 1,500원짜리를 2,000원에 판 걸 보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살 때 10월 1일 날하고 살 때 평균 냈을 거고 그 다음에 10월 6일 날 살 때 요 두 개 가지고 평균 냈을 거 아니에요.
내면은 이 평균대로 이 2,500원짜리가 2,000원에 팔렸는지 보는 거라고요. 이동평균법은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요거. 그래서 요게 계산하면 얼마야? 45,000원일 거예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매출 원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30개가 팔렸잖아요. 그럼 이 팔린 30개는 1,500원짜리가 2,000원에 팔린 걸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 여기? 그러면 다시 그럼 이렇게 하면 일단 그러면 50개가 남아있겠죠, 이제. 30개 팔렸으니까 10월 8일 날. 아니, 50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80개 중에 30개 팔렸으니까 50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10월 10일 날 매입했으니 또 평균 내야 된단 말이에요. 알죠? 그러면 50개가 하나당 1,500원 있겠지. 맞죠? 1,500원이고 이렇게 계산하면 7만 5천원일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죠? 이렇게. 예. 그럼 다시 10월 10일 날 몇 개 매입했어요? 그쪽 80개 매입했잖아요, 여러분들. 기록하죠? 하나당 얼마? 1,800원, 그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얼마냐? 80개 곱하기 1,800원. 아, 그렇죠. 144,000원이죠. 144,000원이잖아요. 그러면 또 팔렸을 때 이 평균짜리가 팔렸네라고 보는 거예요, 또.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또 어떻게 평균 내야 돼요? 이거 또 2개 더 해야 되겠지, 이거. 아, 이거 빨간색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 2개 더 하는 거예요, 또. 그럼 계산하면 얘가 얼마냐? 21만 9천원? 맞죠? 이렇게? 그 다음에 130개 있겠지? 맞죠? 요게 2번. 1번 나누기 2번 하면 또 평균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당 가격이. 이해되세요? 21만 9천원 나누기 130. 숫자가 안 떨어지는데? 아이씨. 이거 물어본 게 아니라서. 얘 대략하면 1,684원 정도 나오네요. 1,684원. 대략적으로 안 떨어지네. 응? 떨어져요? 21만 9천원 나누기 130개. 안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죠? 그 정도 나오죠? 그래서 매출원, 여기. 그러면 얘가 매출원가는 어떻게 되냐? 매출원가가 여기 30개 곱하기 아까 하나당 1,500원에 팔린 걸로 봤었죠, 여기? 30개 곱하기 1,500원짜리가 팔린 걸로 봤었잖아요. 매출원가. 요게 45,000원. 그죠? 그 다음에 기말재고는 130개. 하나당 대략 한 1,684원. 그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대략 한 21만 8,920원. 다 했어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어떻게 구하는지? 근데 좀 큰일 났는데 이거 왜 이상하냐? 100원. 여러분 미안한데 이렇게 했다라고 가정할게. 뭐냐면 이거 후입선출법 있잖아요. 후입선출법. 그렇죠? 이게 논리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논리가 뭐냐면 우리가 후입선출법 있죠. 이게 후입선출법이 우리가 계속기록법의 후입선출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재고법의 후입선출법이 있거든요. 어떻게 가정하냐면 아까 후입선출법 나중에 사온 걸 먼저 판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실질재고서법을 판매한 거 기록 못 하잖아요. 실질재고서 판매한 걸 기록 안 한다며. 맞죠? 그러면 실질재고조사법의 후입선출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실질재고조사법의 후입선출법은 판매한 수량 기록 안 한다면서요.
기록 안 하니까 나중에 이제 매입했었을 때 이제 얘부터 먼저 팔린 걸로 보겠죠. 실지 재고 조사법의 후입선출법은요. 오케이? 아니 여러분들 계속기록법은 30개 팔았을 때 기록하잖아요. 기록하니까 계속기록법의 후입선출법은 60개가 먼저 팔린 걸로 본다고. 근데 실지재고조사법은 팔린 걸 기록 안 한다면서요. 일단 안 하다가 12월 31일이 되면 일단 나중에 사온 걸 먼저 팔아뜨리기 보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죠? 여기 후입선출 미안해요 여러분 좀 아다리를 맞게 하기 위해서 후입선출법은 그러면 30개가 팔렸을 때 이게 실지재고조사법은 1,800원짜리 요게 팔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요게 예. 네, 이렇게 하면 54,000원. 그리고 그러면 기말 재고는 여기 60개는 다 남아있겠죠. 실지재고사법의 후입선출법이면 여기서 30개 팔린 걸로 보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10월 10일 거는 80개에서 30개가 팔렸으니까 50개 남아있겠지. 되세요? 이렇게 여기에서 30개 팔린 걸로 보니까 남아있는 여기서 50개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하면 얼마냐? 20 곱하기 1200은 60 곱하기 1600은 50 곱하기 1800은 GT. 이거 그럼 21,000원 나오네요. 21만원.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확인. 아이고, 뭐야. 왜 이래. 자, 또 땡기가 잡으세요, 이제. 여기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회계일도 설명 안 해요, 선생님이. 계산을 안 해줘. 자, 보실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물가가 상승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물가가 상승할 때 기말 재고가 가장 큰 것부터 볼게요. 보시면 여기다 적어보면 지금 물가가 상승 시 이거 시험에 낸다니까요, 여러분들. 좀 이따 이제 문제 보시. 물가가 상승 시 지금 기말 재고가 가장 큰 게 보세요. 지금 기말 재고가 여기 이동평균법은 기말 재고가 21만 9천 원 정도 나오잖아요. 맞죠? 21만 9천 원. 네. 그 다음에 총평균법은 기말 재고가 얼마냐면 여기 21만 4,500원이죠. 총평균법. 그리고 후입선출법은 21만 원. 자, 선입선출법이 22만 4천원 제일 커요. 보이세요? 여기 다시. 선입 22만 4천원, 후입 21만 원. 그 다음에 여기 총평균법 21만 4,500원. 그죠?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21만 9천원. 이게 원래 제대로 된 거예요. 21만 9천원. 오케이? 그럼 보셔서 아시겠죠? 물가가 상승할 때 선입선출법이 제일 커요. 기말재고가. 맞죠?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이 그 다음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총평균법이 21만 4,500원이고 이거 휘선출법 21만 원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이동 총이라고 할게요. 총 후입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뭐냐면 이게 물가가 상승할 때 기말재고가요. 맞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러분들? 선이 총후 잘 보세요, 이제. 자, 여기.
자, 여기 물가가 상승할 때요. 기말재고산 있죠? 방금 선, 이, 총, 후 이렇게 됐잖아요. 되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화면. 자, 자산과 이익은 비례관계예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우리 그 고수톱 기억나시죠? 고수톱. 고수톱 할 때 뭐였냐면, 이익이 따면, 진짜 내게 는다라고 했죠. 기억나시는 거 맞죠? 근데 우리가 자본은 다시 뭐 빼기 뭐예요?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자본이 올라가려면 자산이 올라가야지. 맞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자본이 올라가려면 자산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산하고 이익, 자산 금액과 이익이 비례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자산과 이익은 비례. 제가 이 말을 왜 쓰냐? 그러면 어차피 여기에 자산이고 얘는 이익이잖아, 이익. 자산하고 이익은 비례라며요. 비례니까 어차피 똑같이 움직이면 되는 거잖아, 얘는. 각각 외우는 게 아니라 자산과 이익은 비례니까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이렇게 가면은 이익도 같은 방향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매출 원가는 성격이 비용이죠. 비용이잖아, 비용.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비용은 자산하고 비례, 반비례? 반비례요. 왜? 이건 일상생활로도 커버 가능해요. 내가 지출했어. 그게 비용이잖아요. 지출하면 현금화 같은 자산이 준단 말이에요. 맞죠? 내가 쓰면 자산이 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과 비용 당연히 반비례예요, 반비례. 그럼 여기 얘랑 얘는 비례지만 얘랑 얘는 반비례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죠? 반비례니까 요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게 되셨죠? 근데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을 낚기 위해서 어떻게 해도 출제하냐면 물가가 하락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장난치는 거야, 물가가 하락할 때. 물가가 지금 상승이잖아요. 상승이니까 하락이면 우리가 알고 있던 부동을 뒤집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냥 이 부동만 외우시는 게 아니라 꼭 물가가 상승할 때를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락하면 반대 돌리는 거니까. 오케이? 자, 보실게. 여기 보시면 선입선출법이 매출원가가 4만 원밖에 안 돼요, 지금. 선입선출법이 지금 매출원가가 작잖아요, 4만 원. 그죠? 근데 여기 구입선출 매출원가가 가장 5만 4천 원. 총평균 보면 4만 9,500원이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 보면 4만 5천 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상승할 때 후입선출법이 매출원가 가장 크죠? 가장 크고 선입선출이 4만 원 가장 작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총평균법은 매출원가 어디 있어요? 49,500원이고. 되세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매출원가 45,000원이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매출원가가 물가가 상승하면 선입선출 가장 작잖아요, 방금. 후입선출법이 가장 컸고 54,000원. 얘가 4만원. 되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보셔서 하시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렇게 돼야만 된다고. 되셨어요? 자산과 비용은 반비례니까. 자산과 이익은 비례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보세요. 이제,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지금은 제가 숫자로 증명을 한 거고요. 여기 할 때마다 항상 표정 안 좋으세요. 자, 숫자로 증명한 거고, 논리적으로 해볼게요. 논리적으로. 자, 화면 보시면. 자, 내가 만약에 처음에 상품을 100원 주고 사왔어요. 그 다음에 상품을 200원 주고 사왔어요.
그 다음에 상품을 300원 주고 사왔어요. 그럼 지금 사온 게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면 되는데 여러분 논리적으로 따지면 증명해봐 라는 표정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증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왜 이런 판이 돼야만 하는지. 예. 자, 그랬을 때 기말 재고 있죠. 이 중에서 두 개가 먼저 팔린대. 두 개가.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팔린대. 우리가 기말 재고는 남아있는 거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입선출법에서는 100원짜리가 먼저 팔리고 그 다음 200원짜리가 그 다음 팔리죠. 그럼 선입선출법에서 남아있는 건 300원짜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 300원짜리가 가장 비싼 재고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선입선출법의 기말재고세가 가장 커요.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은 300원짜리가 먼저 팔리죠. 두 개가 팔린다면. 그 다음에 200원짜리 그 다음 팔리잖아요. 맞죠? 그럼 후입선출법에서 남아있는 건 예전에 샀던 100원짜리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 후입선출법에서 남아있는 가장 싼 재고 남아있잖아요. 기말재고가. 논리적으로. 오케이? 응. 자, 그다음에 총평균법. 총평균법은 아까 했었지만 제가 두 개 판매했다고 실제 판매한 거 안 적어요. 안 적으니까 그냥 100원, 200원, 300원 더해가지고 3개. 이렇게 해서 평균 200원 내겠죠. 내고 창고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다 200, 남아있는 것도 200원이고 팔린 것도 200원짜리가 팔렸다라고 보는 거라고요. 그러면 총평균법은 200원짜리가 기말재고로 있겠죠. 논리적으로 일단. 자,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은 논리적으로 접근하세요. 이동평균법 숫자를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어. 이동평균법은 논리적으로 할 거면. 자, 그럼 이동평균법은 사올 때마다 평균을 계속 내야 되잖아요. 그럼 100원 주고 사올 때 100원으로 평균 내겠죠. 일단 원래는 구입할 때마다 평균 내야 되니까 일단 얘로 평균 내면서 내야 되긴 하잖아. 그 다음에 다시 200원 주고 사올 때 아까 100원, 200원 평균 내야 되잖아. 이렇게. 맞죠? 그리고 다시 300원 주고 사올 때 100원, 200원, 300원 이 세 가지 합쳐서 또 평균 또 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논리적으로 가장 평균에 많이 영향을 준 숫자는 100원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줬잖아요. 100원짜리는. 맞죠? 근데 200원짜리는 한 번, 두 번만. 그래서 여기서 평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숫자는 이동평균법에서 100원이 세 번이나 줬으니까 100원에 좀 더 가깝게 평균이 매겨져 있을 거예요. 200원보다는. 논리적으로 그냥 그럼 100원에 좀 더 가깝게 평균이 매겨져 있다라는 건 100원에 가깝게 팔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팔린 거 보는 거, 남아있는 거 보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 보는 거니까 100원에 가깝게 팔렸다라는 건 좀 더 200원에 가깝게 남아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일단. 응? 다시. 100원이 평균에 많은 영향을 미쳤잖아요. 200원은 두 번만 영향을 줬고. 그러니까 100원에 좀 더 가깝게 평균이 나올 거라고요. 그럼 100원에 가깝게 평균이 나오면 그거대로 팔렸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럼 매출원가는 좀 더 100원에 가깝게 팔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건 반대잖아. 그럼 남아있는 거 좀 더 200원에 가깝게 남아있겠지. 한마디로 이동평균법은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총평균법보다는 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고 싶어가지고. 요거 아까도 보셔서 사실 여기. 그래서 이걸 안 할 수가 없어, 요거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동평균법은 기말재고가 지금 21만 9천 원이잖아요, 지금. 이동은 21만 9천 원. 근데, 총평균은 기말재고 얼마예요? 21만 4,500원이잖아요. 얘는 총평균은 기말재고가 21만 4,500원이고, 이동평균법은 21만 9천 원이잖아요. 이동평균 크다고 무조건.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일단은 쓴 거야, 이렇게 구했고. 근데 우리는 이거 어떻게 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걸 외울 수가 없잖아요. 숫자를. 외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그냥. 아이씨 왜 다 또 껐었어. 아이고.
그래서 여기 자, 외우시는 방법도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 네. 항상 마지막에 설명하면 이걸 왜 이제야 설명해요? 라는 표정 지으시더라고.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세종대왕님 방법이라고 알고 계세요? 세종대왕님 방법? 어? 세종대왕님 하면 뭐 떠올라요? 한글이잖아. 보시면 자음 순서걸? 시옷, 이응, 치읓, 히읗. 네? 시옷, 시옷, 이응, 치읓, 히읗. 네. 그래서 이걸로 외우시더라고. 결론 이거야. 처음부터. 여러분들 다 무시하시고 이렇게 하면 양아치잖아요. 알죠? 결론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만 풀고 여러분들 쉴게요.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그지같이 낸단 말이에요, 문제가. 어디냐? 라고 하면 103에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여러분들 어디냐면 358, 353, 353페이지. 2번이에요, 2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353페이지 2번. 이렇게 그지 같다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걸 풀 수 있다니까요? 표정이 못 믿는 눈치인데? 응? 몇 번일까요? 4번? 해볼게요. 아니, 못 봐서 문제를 놔도. 다른 거 찾다가. 못 봐서 그래요. 해볼게요. 몇 페이지라고 했죠, 여러분들? 353페이지. 자, 자, 보세요. 2번. 기말 재고 자산을 과소평가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옳은 거래요. 그럼 방금 여기 이거 제발 좀 읽어달라며 여러분들. 자산과 이거예요. 1번. 1번 가지고 푸는 거 1번 가지고 여기 자산과 이익은 비례. 비례라는 말이 같은 말 쓴다라는 거 다른 말 쓴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말. 비례는 같은 말. 반비례는 다른 말. 그치 이거에. 그러면 어디 갔어? 여기. 자, 자산. 자, 여기 자산이다 자산. 자, 그럼 여기 지금 자산이 과소죠. 그럼 지금 요 이익은 비례라면서요. 비례니까 과소라는 말 써야 돼요. 같은 말 써야지. 이게 비례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런 문제 나온다니까 또 하나 풀어볼 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지금 매출원가 얘는 비용이잖아요. 그럼 방금 자산하고 비용은 반비례라면서 반비례. 반비례니까 같은 말 써야 돼? 다른 말 써야 돼요? 다른 말. 그럼 과대 이렇게 되지. 맞죠? 그럼 일치하는 거 이거 4번이잖아요. 4번이 그냥 다. 그 다음 하나 마지막. 자, 370페이지. 요런 문제 많이 낸다리 그냥 대놓고? 370페이지. 7번, 7번. 370페이지 7번.
470페이지 몇 번일까요? 그렇죠. 자, 보실게요, 여기.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면 매출원가는 비용이죠. 비용, 그 다음에 매출 총 이익은 이익의 이익, 이익의 이익, 요건 이익. 그러면 자산과 이익은 비례라면서요. 같은 말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산과 비용은 반비례라면서요. 이건 다른 말, 반비례. 이거 풀면 되는 거야, 그냥. 그렇죠. 이거 우리 어떻게, 금액 어떻게 계산하냐고. 그래서 이거 외우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자산이 감소하면 비용이 증가한다. 반비례 말이죠. 자산하고 비용이자 반비례가 와야 돼, 반비례. 그러면 감소, 증가는 반비례라는 뜻이냐, 이거. 맞는 거예요, 반비례.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여기, 2번. 자산이 감소하면 매출원가 감소한대요. 지금 우리가 자산하고 비용 반비례잖아요. 반비례인데 좀 동이었으니까 이거 비례라는 뜻이에요, 이거. 땡. 이렇게 푸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자산이 감소하면 이익이 증가한대요. 그러면 이 말은 자산과 이익은 반비례다라는 뜻이잖아요. 다는. 자산과 이익은 다른 말 쓰는 거다라. 그거 반비례다라는 뜻이에요. 다는. 근데 여기 비례라고 돼 있잖아. 비례. 그렇죠. 비례니까 다 틀린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자산이 증가하면 이익이 증가한다. 이 말은 자산과 이익은 같은 말 쓰는 게 비례다라는 뜻이에요. 비례. 그래서 라가 답이에요. 4번 이렇게 보시는 거라고요. 언제 이거 계산 못해요. 이거 어떻게 숫자도 안 주어져 있는데. 맞죠? 이 문제가 꽤 출제가 많이 돼요, 여러분들. 진짜 제발 좀 외워주면 안 될까? 네. 표정 보시니까 선생님 저는 실기를 열심히 할